여러분, 혹시 지금 현관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신발 하나 잘못 놓았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현관에서 재물운을 막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발을 이런 방식으로 두시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돈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영양을 공급받듯이 집도 현관을 통해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관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거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집 안의 재물운이 신발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좋은 부자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현관 신발 관리부터 남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풍수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매일 신고 외부 세계를 다니는 물건입니다. 밖의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는 물건이 바로 신발인데요.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외부의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기운을 그대로 집 안에 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신발 배치 방법과 부자들만 아는 올바른 신발 두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 신발 방향 하나만 바꿔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신발장 정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우리 집 현관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라고 써주세요. 한 분 한 분 댓글을 읽으며 재물운이 상승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신발 배치와 부자가 되는 신발 두는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복무. 먼저 왜 신발이 재물운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현관을 통해 모든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집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현관인데요. 이곳이 막혀 있거나 어지러우면 좋은 기운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특히 재물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신발은 이 현관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관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현관 전체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공간으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물의 신도 깨끗하고 정돈된 곳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발은 땅의 기운을 직접 받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땅의 에너지를 신발이 흡수하는데요. 좋은 곳을 다녀온 신발은 좋은 기운을 담고 있고 나쁜 곳을 다녀온 신발은 나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쁜 기운을 담은 신발을 집 안으로 향하게 두면 그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좋은 기운을 담은 신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두면 좋은 기운이 집 안에 머물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신발 하나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매일 신발의 방향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오래된 신발은 바로 버립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좋아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바로 현관 신발 관리였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하고 신발 방향을 바꾸고 낡은 신발을 버렸더니 한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다는 분도 계십니다. 승진 제안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관의 기운이 바뀌면서 집 전체의 재물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만큼 신발과 재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관에 가서 신발을 한번 보세요. 신발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만약 신발 발끝이 현관문 쪽, 즉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신발 발끝이 바깥을 향하면 집안의 재물이 신발을 따라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발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기운이 흐릅니다. 신발 발끝이 집 안을 향하면 외부의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신발 발끝이 바깥을 향하면 집 안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재물운은 매우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금방 빠져나가는데요. 신발 발끝이 바깥을 향하는 것은 재물에게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신발 발끝은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신발 발끝이 안쪽 벽면이나 집 안쪽을 향하도록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신발을 통해 집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을 때도 의식적으로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이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은 이 방법만 실천했는데도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집 현관, 신발 발끝을 모두 안쪽으로 바꾼 지 2주 만에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답니다. 매출도 전월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구직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신발 방향을 바꾼 후 일주일 만에 면접 연락이 연달아 왔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채용 제안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신발 발끝 방향 하나만 바꿔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 신발 발끝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신발을 집 안쪽을 향하도록 정리하세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발 발끝이 정확히 안쪽을 향해야 합니다. 비스듬하게 놓거나 옆으로 놓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능한 한 정렬된 상태로 발끝이 집 안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놓으세요. 신발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장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신발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풍수에서 신발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발장은 단순히 신발을 보관하는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외부의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두면 신발에 묻어온 부정적인 기운이 밖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신발장 문이 그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발을 밖에 아무렇게나 벗어두면 신발의 부정적 기운이 현관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현관이 좁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신발장 활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 신발이 여러 켤레 흩어져 있으면 공간이 막히고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썩은 물과 같아서 오히려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신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신발장 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신발장 문을 열어두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어두면 신발의 기운이 그대로 현관에 노출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신고 다닌 신발의 땀 냄새와 먼지는 부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신발장 문을 닫아두면 이런 부정적 기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좋은 기운은 현관을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신발장 안은 항상 정리정돈하세요. 신발장 안이 어지럽고 복잡하면 기운도 복잡해집니다. 정돈되지 않은 에너지는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신발은 종류별로, 계절별로 정리하세요.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층에, 가끔 신는 신발은 위층에 두세요. 계절이 지난 신발은 따로 보관하거나 처분하세요. 셋째, 신발장에는 여유, 공간을 두세요. 신발장에 신발을 빽빽하게 채우면 기운이 순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30% 정도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빈 공간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여백입니다. 재물도 여유가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꽉 찬 곳에는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발장 안에 숯이나 천일염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세요. 숯과 천일염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에 묻어온 나쁜 에너지를 흡수하고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숯과 소금을 교체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교체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채워 넣으세요. 실제로 신발장을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관이 깔끔해지니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좋은 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신발장을 정리한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좋은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현관 정리의 힘입니다. 신발장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나 놓여 있나요? 5켤레, 10켤레,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풍수에서는 현관에 놓는 신발의 개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개수는 가족 구성원 1인당 12켤레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최대 8켤레까지만 현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신발장 안에 보관하세요. 왜 개수를 제한해야 할까요? 신발이 많을수록 그만큼 다양한 기운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을 다녀온 신발도 있고 안 좋은 곳을 다녀온 신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운이 한 곳에 모이면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재물운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특히 오래된 신발, 낡은 신발, 해진 신발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이런 신발들은 이미 쇠퇴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낡은 신발을 계속 현관에 두면 그 쇠퇴한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재물도 쇠퇴한 기운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운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데요. 낡은 신발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신발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현관, 신발을 모두 꺼내어 확인해 보세요. 밑창이 많이 닳았거나 거치해졌거나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세요.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버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신발과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그날 신을 신발만 놓으세요. 어제 신었던 신발, 그제 신었던 신발은 신발장 안으로 넣으세요. 현관은 오늘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과거의 에너지는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만 흐게 해야 합니다. 한 사업가분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현관에 쌓여있던 10년 된 신발들을 모두 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매출도 증가하고 무엇보다 일하는 의욕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과거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현관 신발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 신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신발장 문을 닫는다고 하시더군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족 관계가 개선되고 수입도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현관 정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정리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현관에 있는 신발 개수를 세어보고 필요 없는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현관에 최소한의 신발만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까지 좋은 신발 배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신발 배치입니다. 이 방법들은 재물운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더 많은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금기, 신발을 현관 한가운데 놓는 것입니다. 현관 중앙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신발이 놓여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을 막게 됩니다. 특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신발이 놓여 있으면 최악입니다.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신발에 막혀 다시 돌아갑니다. 재물의 신도 현관에서 신발을 보고 이 집은 들어갈 수 없구나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신발은 반드시 현관 옆쪽에 놓으세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중앙 통로는 비워두고 좌우 벽면 쪽에 신발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금기, 신발 발끝이 바깥을 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신발 발끝이 현관문 쪽을 향하면 집 안의 재물이 그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손님이 왔을 때 신발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발끝이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갈 때 편하게 신으려고 발끝을 바깥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재물운을 막습니다. 편의보다는 풍수를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신발을 신을 때 잠깐 방향을 돌리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 대가로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 신발을 여기저기 흩어놓는 것입니다. 현관 이곳저곳에 신발이 흩어져 있으면 기운도 흩어집니다. 모아야 할 재물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신발은 반드시 한 곳에 모아서 정렬해서 놓으세요. 가지런하게 줄을 맞춰 놓으면 기운도 정렬되고 재물도 모입니다. 네 번째 금기, 부부의 신발을 교차해서 놓는 것입니다. 남편 신발과 아내 신발을 섞어서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부 기운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남성 신발은 한쪽에, 여성 신발은
다른 한쪽에 따로 놓으세요. 부부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신발부터 조화롭게 놓아야 합니다. 5번째 금기. 젖은 신발을 그대로 현관에 두는 것입니다. 비가 온 날이나 눈이 온 날, 신발이 젖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젖은 신발은 습기와 음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음의 기운은 양의 기운을 억누릅니다. 재물운은 양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에 막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젖은 신발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말린 후 완전히 마르면 현관에 놓으세요. 말리는 동안에는 신발장 안에 넣지 마세요. 신발장 안에 습기가 차면 다른 신발들까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6번째 금기. 오래되고 낡은 신발을 계속 두는 것입니다. 구멍난 신발, 밑창이 완전히 다른 신발, 냄새 나는 신발을 현관에 계속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신발들은 쇠퇴와 빈곤의 에너지를 풍깁니다. 아무리 아껴 쓰고 싶어도 신발만큼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낡은 신발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새로운 신발을 사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7번째 금기. 고인의 신발이나 선물 받은 중고 신발을 두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신발이나 다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은 그 사람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이전 주인의 에너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신발은 슬픔과 이별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갑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이런 신발은 보관하지 마세요. 8번째 금기. 신발을 현관 밖에 두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이 냄새 때문에 신발을 현관 바깥 복도에 두시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발을 밖에 두면 집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또한 다른 집의 나쁜 기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발은 반드시 현관 안쪽에 두세요. 냄새가 걱정된다면 신발장에 탈취제나 숯을 넣어두세요. 이런 금기 사항들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바로 잡으세요.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재물운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은 20년간 신발을 현관 중앙에 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는데요. 이 습관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승진하고 월급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신발을 10년간 현관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계속 안 풀리고 건강도 안 좋았는데요.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신발을 정리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금기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잡으세요. 6번째 신발 정리 후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 현관 신발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관리하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현관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달라집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좋은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좋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막혀있던 인간관계의 기운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징조.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용돈을 받거나 작은 부수입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환급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재물의 흐름이 시작되면 곧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 징조.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웃음소리가 많아집니다. 현관의 기운이 좋아지면 집 전체의 기운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징조. 청소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현관이 깔끔해지니 다른 공간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6번째 징조.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자리 제안, 사업 기회, 투자 제안 등이 들어옵니다. 이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7번째 징조. 건강이 좋아집니다. 특히 발과 다리가 가벼워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깁니다. 현관의 기운이 좋아지면 몸의 기운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이런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계속 현관 관리를 유지하세요.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세요. 사람마다 기운이 바뀌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관, 신발 배치와 재물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발 발끝 방향, 신발장 활용, 신발 개수 제한, 그리고 절대 금기 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기 어렵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가장 먼저 신발 발끝 방향부터 바꾸세요. 그 다음 신발장을 정리하고 낡은 신발을 버리고 금기 사항을 피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으로 가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신발을 정리하세요. 발끝을 안쪽으로 돌리고 가지런히 정렬하고 신발장 문을 닫으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것입니다. 현관 신발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한 단계씩 상승합니다. 댓글에 우리 집 현관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라고 꼭 써주세요. 이 문구를 쓰는 순간 여러분의 바람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밤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모두의 재물운 상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풍수 정보를 제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돈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온 재물이 집 안 가득 쌓이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재물운을 응원합니다.